지금 주식 안 하면 바보 된다. 제대로 알고 시작하냐? 물어봤는데 너도 나도 하니까 시작은 했다. 그런데 주린이분들 쪽팔려서 못 물어보는 거 많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주식 문제 없어! 라고 작가님이 써주셨는데요. 사실 이것만 알아갖고 어떻게 주식이 문제 없겠어요. 주식이 문제가 없으면 지금 그 수많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는 다 놀아야지. 주식 이것만 알면 문제 없다는 아니고요. 이거는 알아야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읽어주는 기자 고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얼마나 많이 늘었냐를 보니까요. 지난해 2030 세대가 개설한 신규 주식 계좌 수가 392만 개, 400만 명 가까이가 새로 계좌를 텄다는 겁니다. 2030의 대부분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기도문 아시죠? 3기도문. 삼성전자 기도문.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는 유망하니까 샀는데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기도하는 거밖에 없어. 올라야지. 네. 이른바 이제 인디언 기우제 매매법이라고 하는데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올라라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 중에 그 삼성전자 펜트하우스에 입주하신 분들께는 심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르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좌 개설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2020년 3월에 나온 기사의 한 구절인데요. 삼성증권에 그렇게 사람이 미어 터진대요. 갑자기 삼성증권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왜? 라고 했거든요. 2020년 3월이면 주식 투자를 안 하던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뭔가 확실한 거, 안전한 걸 사고 싶잖아요. 삼성전자를 사려고 했는데 삼성전자잖아요. 왠지 삼성증권에 가야지. 삼성전자 주식 정품을 팔 것 같은 거야. SK하이닉스를 사고 싶다고 SK증권 가실 필요 없고요. 네, 현대차 사고 싶다고 현대차증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계좌 개설은 어떤 증권사에 하셔도요. 아무 주식이나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이 나한테 디자인이 맞는 그 MTS 화면이나 아니면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왔던 가장 신박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키움증권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화면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도 그냥 계속 그걸 쓰고 있어요. 최근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토스증권 혹시 계좌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놀랐던 게 키움을 비롯해서 모든 증권사, 기존에 있었던 증권사의 화면은 차트가 쫙 뜨면서 가격을 딱 볼 수 있고 그런데 토스증권은 차트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수익률 표시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증권사 보통 화면의 수익률 표시는 그냥 전날 대비 오늘 얼마가 올랐다 떨어졌다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토스증권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다 떨어졌는지, 3개월보다 이걸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굉장히 신박한 화면이더라고요. 야, 도대체 차트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매매가 가능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밀레니얼 분들이 접근할 때는 오히려 옛날 화면이 더 뭔가 어색하고 이게 더 적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맞는 디자인을 고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수료가 싼 게 좋습니다. 무조건.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수료는 무조건 싼 게 좋아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의 수수료가 제로도 있어요. 0.01이니까 그냥 다 비슷비슷해. 그냥 다 그래. 그런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수료 차이가 좀 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요. 거래를 지원하는 국가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는 베트남 주식이다라고 하면 그 MTS 화면에서 지원이 안 돼서 전화로 주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찾으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사실 뭔가 공짜로 많이 챙겨주는 거잖아요. 이벤트 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수수료 평생 무료 뭐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시면은 진짜 수수료 평생 무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거래 계좌요 많이 만들어 놔도 나한테 손해될 건 없습니다. 이벤트 있을 때마다 그냥 만드세요. 괜찮습니다. 네. 나의 정보가 가는 게 싫어.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굳이 뭐 내가 돈을 더 내는 건 아니니까 계좌 유지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알아볼게. 주식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냐 이게 궁금하죠. 주식시장은 보통 9시에 시작해서 3시 30분에 끝이 납니다. 근데 가끔 이게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 이게 좀 웃기죠. 듣기 평가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어쨌든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수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시장이 막 문을 닫을 때쯤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3시 21분에 들어가서 내가 매도를 했어요. 매도가 안 되네? 뭐지?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화면이 보통 보면은 그 매도 가격이 쫙 있고 매수 가격이 쫙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매도를 하려고 딱 3시 21분에 들어갔더니 이게 싹 사라지고 3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뭐지?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동시호가 시간입니다. 동시호가. 이게 뭐냐면 주문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서 주문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매가 금방 안 이루어져요. 내가 만약에 3시 21분에 주문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3시 30분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시장 가격대로 매도를 했으면은 아마 그냥 처리가 될 텐데 내가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했으면 아마 매도 체결이 안 되겠죠. 3시 20분까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식을 하는데 야 이거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주가로 주문을 넣었어요. 가격이 하나는 10,000원에 매도가 있고 9,900원에 매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서 10,000원에 이제 딱 넣었어요.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 팔면은 내 건 당연히 체결이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 내 주식이 체결이 안 돼서 왜 안 되지? 라고 보시면 주식시장에 매매를 체결할 때 원칙이 있어요. 가격, 시간, 수량입니다. 내가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팔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팔면은 가장 팔고 싶을까요? 비싸게 팔고 싶겠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먼저 주겠죠. 매매 체결의 원칙은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가격. 비싼 가격을 부를수록 빨리 살 수가 있어요. 먼저. 그리고 시간.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수량. 더 수량이 큰 사람한테. 가격, 시간, 수량. 네. 근데 아까 동시호가라고 했잖아요. 동시호가는 뭐예요? 동시에 호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시호가 시간에는 시간이 무시가 됩니다. 동시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 화면을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주식을 깔고 MTS 깔고 이렇게 보면은 거래 화면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직감적으로 그냥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호가. 호가는 물건을 사거나 팔기에 부르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딱 보시면요. 친절하게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빨간색은 매수 호가들, 파란색은 매도 효과들. 그리고 주문을 체결할 때요. 이게 하다 보면 약간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매도를 한 건데 매수를 잘못 누르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때 색깔로 구분하시면 되는 게 매수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매도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나면 이것도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빨간색이 좋은 거, 약간 느낌에 파란색은 조금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거는 10,000원이었다가 10,050원 되고 그런데 어떤 걸 보니까 50,000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50,05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51,100원인 거예요. 그 위에 호가가. 뭐지?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하면 1,000원짜리 미만 주식이 있다라고 쳐요. 호가가 만약에 100원씩 움직이다라고 치면 900원이 1,000원이 됐다라고 쳐봐요. 그럼 몇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10% 이상 오른 거죠. 한 호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1,000원짜리 미만의 경우에는 1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999원, 998원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면 그래야지 한 호가 움직일 때마다 퍼센트가 0.0 몇 퍼센트 이렇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1,000원에서 5,000원은 5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5,000원에서 10,000원은 10원 단위로 움직이고요. 아마 요 구간에 있는 주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이게 100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100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이 넘고 50만 원이다 그러면 500원씩. 카카오가 지금 현재 500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요거는 되게 비싼 주식인 거잖아요. 1,000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또 비싼 주식에 호가가 너무 붙어 있으면 비효율적이에요. 50만 5원이나 50만 50원이나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는 100원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면은 상, 하, 시, 고, 저 같은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상은 뭐다? 상한가. 하는 하한가. 시는 시가. 고는 고가. 저는 저가. 시가. 그날 문을 딱 열었을 때 첫 번째 거래되는 가격이 시가입니다. 느낌이 아시죠? 고는 그날 거래된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 저는 그날 거래된 가장 낮은 가격이 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하한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 주식이 10,000원짜리 주식은 오늘 거래가 됐을 때 가장 많이 올라봐야 13,000원까지밖에 못 오릅니다. 가장 많이 떨어져 봐야 7,000원까지밖에 안 떨어집니다. 이걸 왜 뒀냐라고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예요. 만약에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으면 어떤 날은 갑자기 주식이 막 올랐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이제 확 떨어지면은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폭을 30%로 뒀는데 이게 사실 옛날엔 더 좁았어요. 예를 들어서 96년 IMF 이전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6%밖에 안 됐어요. 6%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상한가 가는 종목이 몇십 개씩 나오는 거예요. 왜 6%만 오르면 상한가니까. 그러고 있다가 야, 이거 너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IMF 하면서 좀 시장 넓히면서 12%로 늘렸다가 15% 늘렸다가 2015년 6월부터 30%로 이제 늘린 겁니다. 30% 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6%대는 더 그랬고 이른바 세력들이 주식을 한꺼번에 이제 매수를 막 해가지고 상한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상한가로 만들어버려요. 6% 올리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또 올려버려. 상한가를 한 3번, 4번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들이 여기 뭐 있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달라붙으면 이 주로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매도를 안 하면 시장에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계속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 오면 세력이 물량을 던집니다. 그럼 이걸 누가 받냐? 다 개미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폭이 낮을 때 세력들이 너무 장난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점점 넓혔고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투자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니까 더 넓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30%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한가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아요. 이게 과연 필요하냐? 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알게 게임스탑 주식이 막 200%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는 아래 위가 다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 오를 수가 있고 반대로 90%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샀다 팔았다 하면은 사실 돈을 까먹기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수수료와 세금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한테다 주는 수수료가 있고요. 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삼성증권을 통해서 거래한다라고 해서 삼성증권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은 누가 갖고 있냐라고 하면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이 갖고 있어요. 주식을 제가 팔았잖아요. 그럼 제가 팔아가지고 50만 원이 생겼어. 근데 50만 원을 바로 내 계좌에서 뺄 수 있나요? 못 빼죠. 왜 그러냐면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이 주식이라는 게 바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보관돼 있어서 여기서 꺼내와서 이게 원래는 고란 거였는데 이거를 이 사람 이름으로 바꿔주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데 이틀이 걸려가지고 이틀 뒤에 대금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예탁결제원이 주식 그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수수료를 줘야 돼요. 이게 대충 0.02에서 0.005%. 이 예탁원에 주는 수수료나 사실 별로 안 됩니다. 사실. 100만 원을 매도했을 때 이 수수료나 아니면은 아까 예탁원에 줘야 되는 이거 다 합치면은 대충 한 200원이 안 돼요. 수수료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세금입니다. 세금은 살 때는 안 내요. 팔 때는 0.23%. 이게 0.23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100만 원을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2,300원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10번 샀다 팔았다 했다. 거의 원금에 이제 육박하는 쪽으로 이게 세금이 확 늘어나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막 그려진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예상해 보는 게 바로 이 캔들 차트라고 부르거든요. 돈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예상되는 실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부침이 없이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망치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데드크로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시장에서.